자,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과 일본 정상들이 만난 얘기부터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재밌는 관계잖아요. 둘의 관계는. 아베 총리는 뭐 굴욕 외교를 다 자처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골프부터 치더라고요. 네. 미일 정상회담. 골프 참 좋아하는 두 분인가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뭐 주말에 세 끼를 다 같이 먹었다죠. 네. 예. 거의 브로맨스급이라고 누가. 아침에 골프장에서 아침 먹고, 예. 네, 뭐 저녁에는 또 뭐 어디? 저 뭐라 그러죠 그거 선술집. 이 작가요? 이 작가인가 뭐 예. 거기서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참 트럼프 대통령의 철저한 어떤 그 상인 기질을 보게 됩니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예. 주말에 나왔던 CNBC 기사죠. 네. 지금 여기는 일본에 가가지고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된 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나루히토 새 일왕이 네. 여기도 벌써 60 다 돼가는 나이네요. 새로 이제 취임한 게 5월 1일이고 그 관련해서 이제 왔는데, 자 이제 새롭게 연호는 레이와입니다. 저 관방장관이 이렇게 한번 들고 있는데, 일본 도착해서 첫 번째가 이제 일본 비즈니스맨들과의 회동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결국은 좀 더 미국에 투자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미국에 투자하면 엄청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진짜 뭐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전부 공장 다 뜯어서 미국 들어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 정도고, 이 레토릭 보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 장비 만들고 있고 가장 좋은 전투기를 만들며 가장 좋은 미사일과 가장 좋은 로켓. 이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죠. 우리가 제일 좋다는 거잖아요. 예. 일본은 아주 다량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예요. 우리도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15조어치 사주지 않았습니까? 엄청, 예. 네, 그러고 나서 뭐 몇 번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결국 블룸버그 어제 이런 기사 제목 하나 보시죠. 예. 스모도 관람했고 같이 골프도 치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베와 함께 트레이드, 무역 관련해서는 지금 또 한번 전투를 한다. 뜯어먹을 건 다 뜯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만 지금 우리가 뭐 다들 눈길이 가 있습니다만, 예. 이것도 지금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르고 달래기는 계속되죠. 그렇죠. 세게 나갔다가 중국도 강하게 나오니까 또 말은 또 먼저 언제든지 금방 타결되려면 될 수 있어. 그리고 파이도 합쳐서 타결될 거야. 뭐 그런 식으로까지.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메가톤급 재료에 비해서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나게 많이는 안 밀리는 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그러면 왜 탄력적으로 못 가느냐 하는 거는 계속해서 중국 다음에는 일본, EU, 심지어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 압박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베 총리가 원하는 만큼을 다 얻진 당연히 못하겠죠? 예, 뭐 제가 뭐 어디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제과점에서 한번 뭐 꽤나 프랜차이즈 유명한 데서 음료수 없이 빵만 좀 먹다가 물 한 잔 달라고 했더니만 빵도 그때 한 5,000원 가까이 먹었어요. 그거 왜 근데 물 없이 드셨어요? 그거를 5,000원이나 되는 거를 한 3개 드셨을 텐데.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생수 사서 드시래요. 자기들. 그때 참, 야, 이게 국내 최대의 그 프랜차이즈, 최대급의 프랜차이즈에서 나오는 물인심은 적어도 우리나라 그게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실컷 아무리 최대 고객이요 해달라는 대로 해줘도 말이죠. 물은 또 물대로 사 먹어 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 예전에 그런 웹툰 같은 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단골집에 가가지고 막 어머니 하다가 계산할 때는 2,000원만 빼주시죠 그랬더니 손님 여기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웹툰이 있었는데 둘이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럼 이제 또 당연히 영국으로 자연스럽게 브렉시트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가려져 있었다가 메이 총리가
사퇴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사퇴가 G20 끝나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뭐 CNN도 나오고 뭐 각기 달랐는데 결국 했어요. 네. 울었단 말이죠. 울죠. 이분이 울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했는데 그러면 차기도 봐야 되고 막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예. 메이 총리의 이번에 이제 실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자리가 영국 총리입니다. 그렇죠. 예. 뭐 어느 개도국의 국가 지도자는 영국이 총리인데 영국 총리도 결국 어떤 신뢰를 얻거나 존경을 갖다가 박탈당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꾸는 뭐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만 주말에 또 채널 돌리다가 라스트 캐슬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 예. 그냥 군 형무소입니다. 군 형무소인데 거기 로버트 레드포드가 예. 이렇게 장성급인데 그 들어와서 또 그 죄수들 사이에서 그걸 얻는데 그 안에 교도소장이 아주 횡포가 심해요. 결국 거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그 장면인데 예. 마지막에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 교도소 측에서요. 그 교도소장이. 예. 그러나 밑에 부하들이 저격수들이 총을 거두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부관처럼 따라다니던 그 친구도 오히려 결국 총을 쏘라고 하는 교도소장의 거기에 누군가가 총을 드니까 총 내려 하니까 내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그때 그 교도소장은 그냥 교도소장일 뿐이지 신뢰를 모두 잃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메이 총리로서는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놓는 것마다 다 싫다고 그러잖아요. 다 싫다고 그러고 다 거부당하고 결국 아무 힘없는 결국 이제 그러면 다음은 누굴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죠. 여기 BBC에도 요즘은 BBC나 뭐 인민일보는 할 것 없이 요즘 세상 좋아요. 영어 몰라도 중국어 몰라도 기사 다 봅니다. 그냥 번역 딱 눌러. 예, 번역뿐만 아니고 한국판으로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BBC 뭐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뭐 10명 넘는 후보군을 갖다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했습니다. 뭐 BBC에서는 이렇게 4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자, 다른 사람들은 좀 익숙치가 않은데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입니다. 예. 이 사진은 굉장히 그래도 깔끔한 머리예요. 우리 알잖아요. 예. 봉두난발. 예. 예.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강경파입니까? 그렇죠. 네, 초강경파인데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BBC 뉴스를 검색하다가 재밌는 걸 봤습니다. 이거 지난 4월 달 기사인데요. 예. 4월 초 기사인데 영국 여권에서 유럽연합 흔적이 사라졌다. 이게 구여권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유로피언 유니언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에서 영국인데 EU가 위에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렇죠. 사라졌어요. 이게 사라진 이게 신권인가 봐요. 이게 신여권인가 봐요. 예. 그래서 결국 브렉시트는 현실화되는 것인가 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브렉시트 재료 자체에 대해서 시장의 민감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뭐 연합뉴스 그래픽을 갖다 이렇게 또 인용해 왔습니다만 지금 수목금토 끝났죠, 목금토일 예. 해서 끝났는데 여기 지금 지난 2014년 했고 여기도 5년마다 선거를 하더라고요. 예. 5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걱정이라기보다도 제일 관심사는 그거죠. 뭐 프랑스 같으면 국민전선 르펜 예. 아니면은 이탈리아의 동맹 같은 그리고 오성운동 같은 포퓰리스트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약진할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차기 EU 집행위원장 지금은 장클로드 융커죠. 융커인데 예. 그다음에 누굴까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마테오 살비니 같은 이런 지금 이태리 부총리를 하고 있는 동맹의 지도자도 이런 쪽으로까지 간다면은 유럽 의회는 그거 한데 뭐 유로와 흐름을 보나 뭐를 보나 뭐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이 없나 극우 봐요? 포퓰리스트 쪽으로 확 기우는 선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로가 조금 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는 걸 봐서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네, 일단 뭐 여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일단은 궁금하네요. 네. 차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근데 브렉시트 향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차피 노딜인가요? 이거는. 그 부분은 예.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앞서 살폈던 보리스 존슨 정도가 진짜 예상대로 차기 총리가 된다면은 예.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워낙 강경한 네, 스탠스 네. 자체니까요. 근데 누가 또 EU 집행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22 총재 드라기 후임으로 그쵸. 또 어느 나라 출신이 되느냐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예. 이래저래 한번 우리가
남의 일 지켜봐야 같긴 되겠네요. 합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총재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야 이게 삼나무산인 것 같은데 22 얘기할 때가 아니라 금통위 얘기해야 돼요. 저희는 금통위. 지금 당장 네. 금통입니다. 이게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압박이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소수 의견 한두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신문 기사를 통해서 군불된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저희가 어때요? 금리 인하 시그널이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소수 의견이라도 나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통위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 자 이제 우선 이거예요. 우리 국내 경제 국내 기사 흐름을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거는 뭐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 이제 26일 날 나왔던데 그동안 기준금리 결국 우리 2017년에 한 번 그리고 2018년 결국 이래저래 뭐 한 두어 번 올렸죠. 두어 번 올렸는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 IMF가 통화 완화를 권고했다. 지난 5월 2일 KDI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KDI 아래쪽에 보니까 금리 인하를 포함해 통화 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확장하라고요. 상반기 경제 보고서 나왔고 OECD도 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금통위원 가운데 조동철 위원도 살짝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렇죠. 뭐 이주열 총재의 경기 진단 발언을 봐서는 당장 금리를 낮춰야 될 건 아니다 하는데 워낙에 이주열 총재도 이렇게 뭐랄까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3월달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중에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 그리고 논의한 적 없다. 한 번 더. 이러다가 이제 한 3번 정도 예. 계속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왔고 뭐 이 요즘은 리도미네이션이라고 막 올라오는 글도 봤는데 리도미네이션이 아니고 디노미네이션에다가 리를 붙였죠. 새로 붙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부분 미국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하얀색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에요. 예. 지금 이 파란색은 연방기금 금리입니다. 예. 우리 상단이 2.75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실효 연방기금 금리니까. 그런데 이걸 미국채 10년물이 내려와 있는 상황.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시장의 압박이죠. 내려라. 예. 이거는 뭐 두 가지입니다. 뭐 인플레가 없다는 거 또는 그리고 경기에 대한 어떤 채권 시장의 걱정스러운 반응 뭐 등등이 있겠는데 이쯤 되면 이거는 뭐 얘가 올라가든지 하얀색의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이만큼 연준이 금리를 내리든지. 아래쪽의 그림은 이 글로벌 몬디스 가져온 그림들인데요. 이 오렌지색에 이렇게 주목하실 것 같으면 금년 들어서 1, 2, 3, 4, 5월로 오면 올수록 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연내 probability of cut이니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는 80% 넘게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반영하네요. 네, 이 파란색은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올릴 수 있을 거는 거의 뭐 제로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금리 올릴 일은 없다 이렇게 기대를 아예 없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과연 우리 금통이 당장은 못 내리겠죠. 그렇죠. 당장은 못 내리는 와중에 이제 금통위원들 가운데 금리 인하 쪽으로 소수 의견이라도 나온다 한다면은 이제 뭐 빠르면 한 달,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아니면 뭐 3, 4개월 내로 다음번 회의 때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 하는 건데 이쯤 되면 또 생각되는 거죠. 뭐 작년에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책금리 100bp 벌어질까 봐 걱정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올려가지고 75bp로 맞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왜 올렸지? 올려서 덕본 게 뭐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미국의 정책 금리가 내려간 다음에 후행적으로 항상 따라왔던 거의 뒷북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다 보면은 경기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또 따라가서 끌려다니는 형국이니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화 정책 같은 게 선제적인 연준을 앞서서 미국 연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고 올리고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실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환율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상경화세 얘기 나오고 중국도 지금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1195원에서 딱 맞고 내려왔어요. 1183원 정도인데 지금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게 환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율이 당장 1,200원을 가기보다는 한번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막 쏟아지죠. 첫째는 뭐 유로 달러 한번 보시죠. 예. 좀 끝부분이 촘촘하긴 합니다만 작년 이후 유로 약세 달러 강 연준만 쳐다보다가 근데 이 무렵에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왜 이렇게 유로를 갖다가 팔고 싶은 만한 재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로 낙폭이 제한적이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미 유로 숏 배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끝부분에서 살짝 돕니다. 한 3일 연속 유로가 이렇게 반등하면서 1.12달러를 회복하는데 이게 컸죠. 지난주 나왔던 유로존 PMI가 종합 PMI가 이게 지금 흰색이에요. 유로존이 노란색은 미국이고요. 미국이죠. 그동안의 PMI로 따지는 경기 상황이 미국이 당연히 좋았다. 요새는 그래서 금리보다도 경기 좋은 쪽에 통화가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 많이 했는데 5월 들어서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이 더 뚝 떨어지는. 그래서 도나 그다음 두 번째 위안이죠. 위안도 지금 살짝 꺾이는 거는 아주 센 사람이 나왔습니다. 고슈칭 은행 보험감독위원회 수장이죠. 이강 인민은행 총재보다 끝발이 더 셉니다. 권력 서열도 높고요. 거기가 이제 뭐 대놓고 얘기했죠. 위안화 약세 쪽에 배팅하는 세력들은 크게 다칠 거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로이터 같은 데까지 아주 크게 보도됐죠. 그 얘기가 또 나왔던 게 미국에서는 그게 나왔잖아요. 상계관세. 보조금 지급한 만큼 관세 때리겠다. 이 개념을 갖다 환율로 적용해가지고 중국이나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만약에 수출해서 더 벌려고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게 파악되고 그렇다고 판단된다면은 관세를 때리겠다. 더 높여버리겠다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거는 우리 마음으로. 계급이 깡패예요.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결국 위안 따라서 유로 따라서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5월선 밑으로 밀려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건데 그렇다고 얘가 지금 1,150 밑으로 갈 환율은 아닌 거는 분명하고요. 우리 주식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도 다음에 한 번 더 보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달러 인덱스 DXY가 아니고 26개국 통화를 다 반영한 광범위한 브로드 인덱스입니다. 이게 그 2002년 글로벌 달러 약세 시작할 무렵까지 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 달러가 더 강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달러 그동안 많이 올랐고 이래저래 달러 롱 세력들 한번 차익 실현할 만한 상황. 그러나 이게 지금 1,170원 밑도 조금 당장 쉽게는 안 갈 것 같은 좀 밀리니까 또 결제가 더 오네요. 그럼 이제 뭐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 지금 시장이 밀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는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있지만 환율 부분도 컸는데 환율이 이번 주에 조금 잠잠해진다면 그리고 조금만 좀 소강 상태를 접어들어 준다면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린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일단 안 도와주죠. 외국인이 안 도와주고 그다음에 코스피 2050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스닥 700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전이지 않습니까? 이거 갖다가 당장 거기서 좋은 소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경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는 생각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할 때는 아니다. 그나마 급락으로 안 치닫는 것도 다행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낮다. 뭐 그래서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설마 2,000이야 깨지겠나 이제 2,050 얘기하다가 이제 설마 2,000이야 깨지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000도 지금 이번 주 위태위태하다고 위태위태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데 조금 이렇게 홍콩 주식을 한번 살펴보시죠. 중국 본토 증시나 위안화 환율은 중국이 아직도 틀어잡을 힘이 있다고 보지만 홍콩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홍콩 달러하고 항생 지수도 계속해서 워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홍콩 쪽을 조금 연동시켜서 한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자라고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